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게 화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정자와 만나는 날이거든요. 박정자, 저와 60년을 함께 해온 단 하나뿐인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자리에 앉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와 같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오전 10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동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저보다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60년째 변하지 않는 습관이죠. 영희야, 여기! 정자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부릅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렇게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정자야, 미안해. 늦었지? 아니야, 나도 금방 왔어. 커피 시킬까? 정자가 메뉴판을 보며 물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은 걸 시켜요. 정자는 아메리카노, 저는 카페 라떼. 60년 동안 취향도 바뀌지 않았네요. 커피가 나오고 우리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요즘 무릎이 아픈 이야기, 혈압약 먹는 이야기, 병원 다니는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건강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희야, 요즘 민수는 어때? 정자가 제 아들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민수는 제 큰아들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정자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으니까 친손자같이 여기고 있거든요. 민수? 요즘 좋아. 승진 얘기도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그거 참 다행이네. 민수가 워낙 똑똑하더니 역시. 정자가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요. 60년 친구라는 게 이런 거죠. 서로의 자식들을 함께 키워보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요. 정자 딸은 어때?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 정자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수진이는 정자의 외동딸인데 요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수진이는 글쎄 요즘 좀 힘들어해. 남편이랑 문제가 좀 있나 봐. 그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정자가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쉽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괜히 물어본 것 같네요. 괜찮아질 거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수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야. 정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정자가 힘들 때마다 함께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야죠. 우리는 서로의 건강과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자는 제가 당뇨로 고생하는 것을 걱정해주고 저는 정자의 무릎 관절염을 걱정해줘요. 서로의 아픈 곳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영희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정자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자는 전학생이었어요. 새로운 학교에 온 정자가 울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서 친구하자고 했었죠. 기억나지? 네가 교실 뒤에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다가갔잖아. 그때 네가 울지 마, 내가 친구해줄게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때가 1965년이었으니까 정말 60년이 흘렀네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늙어왔어요. 중학교 때는 함께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함께 소풍 다녔고 대학교는 다른 곳에 갔지만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결혼할 때는 서로 들러리를 서줬고 아이 낳을 때는 함께 기뻐했죠. 우리 진짜 오래 친구했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정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해요. 60년을 함께해온 손이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100살까지 살면서 친구하자. 정자와 저는 함께 웃었어요. 60년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우리는 2시간 정도 수다를 떨고 헤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기로 하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 봤어요. 6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정자와의 우정이 아닐까 싶어요. 어릴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은 하나 둘씩 멀어져 가고 이제는 정자만 남았어요. 결혼하고 육아하느라 바쁜 때도 있었고 각자 살기 힘들어서 연락이 뜸해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정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외로움도, 자식들이 바빠서 만나기 힘든 서운함도,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도 정자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정자와 만나는 날이 아니에요. 하지만 벌써부터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져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정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정자와의 60년을 되돌아봤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우리가 어느새 할머니가 되었네요. 하지만 우정만큼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자야, 고마워. 혼자서 중얼거려 봤어요. 6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오랫동안 함께온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꼭 연락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요. 내가 정자를 잃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60년 우정이 변할 리는 없겠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화요일마다 만나서 수다 떨고 서로 걱정해주고 함께 늙어갈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오늘따라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밝게 들렸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발걸음부터 다르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장자야,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영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무슨 좋은 일인데? 민수가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됐어. 어제 회사에서 발표가 났다고 하더라고. 아, 영희 아들 민수 씨 이야기군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저도 민수를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 민수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전화로 알려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주문했어요. 평소와 달리 케이크도 하나 시키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왠지 온전히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전화를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자야, 너도 기쁘지? 민수가 부장이 되면 연봉도 많이 오를 거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니까. 정말 기뻐. 민수 잘 됐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희네는 아들이 승진해서 기쁜데 우리 집은 딸이 이혼한다고 하니. 민수 며느리도 정말 좋아하더라고.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더 신경 쓸 수 있을 거래. 그리고 민수가 부장이 되면 나중에 임원도 될 수 있잖아. 우리 가문에 임원 하나 나오는 거야. 영희의 자랑이 계속 이어졌어. 평소에 좀 민수 자랑을 자주 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맞장구를 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영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요즘 어때? 영희가 잠깐 멈추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민수 이야기로 시작하더라고요. 아, 맞다. 민수가 부장되면서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준다고 해. 그래서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간대. 민수 와이프가 제주도 펜션 알아보고 있다는데 정말 좋겠어. 나도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 제주도 여행이라. 좋겠네요. 우리 수진이는 이혼 준비하느라 변호사 사무실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 좋겠다. 제주도 경치도 좋고. 정자야, 너도 수진이랑 여행 한번 가봐. 요즘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혼자 여행이라니. 영희는 수진이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모르나 봐요. 제가 아직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요? 민수가 부장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 집에 와서 더 기분이 좋으니까 가족들에게도 더 잘해주고. 어제는 민수 와이프한테 명품 가방도 사줬다고 하더라고. 부장 됐다고 선물한 거래. 명품 가방이라. 수진이는 요즘 변호사 비용 때문에 용돈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같은 엄마인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를까요? 영희는 아들 자랑하고 저는 딸 걱정하고. 혹시 무징심한 건 아닐까? 제 표정을 보면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영희가 기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60년 친구라면 제 기분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수진아, 기분은 좀 어때? 그냥 그래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이제 절차 밟으면 되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견디고 있다니.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영희는 아들 자랑할 사람이 있는데 저는 딸 걱정을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요? 60년 친구에게도 이런 걱정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이 좋은 일로 기뻐하고 있을 때는요. 다음 주에는 수진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60년 친구라면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영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심으로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또 민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60년 우정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지만 슬픈 일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 주 화요일에 오는 게 조금 무거웠어요. 지난주에 영희의 아들 자랑을 들으면서 느꼈던 서운함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수진이 이혼 얘기를 말이에요. 60년 친구라면 힘든 일도 함께 나누는 거 아닌가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정자야, 어서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가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영희가 창밖을 보며 말았어요. 맞아요. 오늘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리 맑지 못했죠. 날씨 좋네.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어요. 수진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자야, 지난주에 민수 승진 이야기 했잖아? 그 후로 정말 바빴어. 또 민수 이야기네요. 지난주에도 충분히 들었는데. 민수가 부장이 되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회식도 하고 상사들이 밥도 사주고 정말 바쁘더라고. 그리고 민수 와이프가 축하한다고 가족들 모아서 식사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 영희의 자랑이 또 시작됐어요.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기회를 노렸어요. 언제 제가 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참, 민수가 승진하고 나서 아예 태도가 달라졌어. 집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영희야. 제가 영희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든요. 사실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 응? 무슨 이야기? 영희가 잠깐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수진이 얘긴데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 힘든 일? 무슨 일인데? 영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말해야겠어요. 수진이가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 이혼? 영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렇죠. 갑작스러운 소식이니까요. 응, 지난주에 최종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어머, 그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영희가 놀라는 것도 잠깐 곧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야?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돈 문제? 아니, 수진이가 성격이 좀 까다롭긴 하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잠깐, 뭐라고요? 수진이 성격이 까다롭다고요? 영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수진이 성격이 까다롭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예전에 수진이 보면 좀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 남편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진이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이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가정에 소홀했어. 수진이 잘못이 아니라고. 아, 그래? 그럼 남편이 문제였구나. 그런데 정자야, 이혼하면 수진이 혼자 살기 힘들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로. 맞는 말이거든요. 수진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야. 수진이도 나이가 있는데 혼자 살아가기가. 그러게 말이야. 요즘 시대에 이혼한 여자가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 특히 수진이 나이면 재우 취업도 어렵고. 아이들은 다 컸나? 응, 아이들은 다 대학생이야. 그래도 학비는 계속 들어가고. 아이고, 그럼 정말 힘들겠네. 학비에 생활비에. 영희가 걱정하는 것 같긴 한데 왜인지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말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정자야, 수진이가 이혼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 같아. 조금 참으면 될 텐데. 참으면 된다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영희야, 수진이가 10년 넘게 참았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돈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래도 이혼은 좀,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제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영희가 수진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수진이를 탓하는 것 같았거든요. 노력은 충분히 했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서 그래. 아, 그렇구나. 미안해, 정자야. 내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말이야. 민수는 정말 와이프를 잘 챙겨줘. 어제도 꽃을 사다 줬다고 하더라고. 잠깐, 뭐라고요?
제가 수진이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영희야, 지금 수진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 맞다. 미안해. 그런데 정자야, 요즘 부부들이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민수도 멸전에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와이프 말 잘 듣더라고. 또 미스 여기에요. 저는 딸 이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영희는 자꾸 아들 자랑만 하는 거예요. 제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영희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정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수진이도 씩씩한 애니까 잘 해낼 거야. 그리고 요즘은 이혼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 많아. 수진이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50대에 혼자가 되는 게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영희는 정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희야, 내가 지금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알아.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어. 그런데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수진이가 나쁜 남편이랑 헤어지는 것도 다행이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제 딸 이혼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정자야, 수진이가 혼자 살면 너랑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 엄마랑 딸이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민수도 결혼하고 나서 나랑 더 가까워졌어. 부장 되고 나서는 더더욱. 또 민수 이야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민수 이야기는 좀 해! 응? 왜? 내가 지금 수진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자꾸 민수의 이야기만 해서. 아, 미안해. 내가 무신경했나? 미안하다고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서는 진짜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수진이 이야기 더 할까? 언제쯤 이혼 절차가 끝나?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왠지 진심 같지는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다고 할까요? 글쎄, 복잡한 절차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 그럼 그동안 수진이가 많이 힘들겠네. 정자야, 너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챙겨야 해. 나이가 나인데 너무 걱정하면 몸 상해. 영희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마치 형식적인 위로 같았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영희는 또 미수 집에 간다고 했고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래, 그때 수진이 상황도 더 이야기하고. 하지만 영희의 말에선 별로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다고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영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60년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영희는 제가 수진이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 민수 이야기를 끼워 넣었고, 그리고 수진이를 위로해주기 보저는 오히려 참았으면 됐던데 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있으니까 더 서운했어요. 60년 친구에게 힘든 일을 털어놨는데 위로커녕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영희가 변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영희가 좋을 때만 좋아하는 사람인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60년 우정이라는 게 정말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걸까요? 영희와 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정에도 금이 가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영희와의 대화에서 저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외로워진 걸 뿐이에요. 다음 주엔 어떨까? 영희가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또 민수 이야기만 늘어놓을까요? 점점 확신이 서지 않게 시작했어요. 60년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게 여운할 수는 없는 거 봐요. 영희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민수 이야기는 그만 좀 해. 라고 말한 후로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 만남을 건너뛰기로 했어요. 영희에게는
몸이 좀 안 좋다고 연락했죠. 거짓말이었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며 위로했어요. 대신 목요일에 아파트 분야회 모임에 나가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잘 안 나갔는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분야회 모임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5분 정도가 와 계셨어요. 대부분 아는 분들이었는데 한 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정자 씨,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이사 오신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대표 할머니가 저를 새로운 분께 소개해 주셨어요. 최선옥 씨예요. 103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선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옥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첫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인상이 참 온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아파트 관련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주차 문제, 소음 문제 등등 평범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중간중간 순옥 씨의 의견을 들어보니 정말 현명한 분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본인 의견도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순옥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어요. 영희와 자주 가던 그 카페와는 다른 곳이었죠. 이 동네 분위기가 참 좋네요. 조용하고 깔끔하고. 전에 살던 곳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순옥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살기 좋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그러게요. 나이 들면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순옥 씨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정자 씨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네, 20년 정도 됐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이사 왔거든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자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수진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영희와 달리 순옥 씨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사실 요즘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순옥 씨의 첫 반응이 바로 공감이었어요. 영희처럼 왜 이혼해? 라고 캐묻지도 않고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라고 추측하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 걱정돼요. 50대에 혼자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즘 이혼하는 분들 많아요. 저희 아들 친구들도 절반이 이혼했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자유롭기도 하고요. 순옥 씨는 수진이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이야기를 주셨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은 당연하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요즘 50대 여성분들도 일할 곳이 많아요. 경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실 텐데. 순옥 씨는 제 걱정을 이해해 주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희처럼 참으면 됐을 텐데 라고 하지도 않고요. 정자 씨, 딸분을 믿어보세요. 분명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영희와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는데 순옥 씨와 이야기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딸도 30대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순옥 씨의 경험담을 들으니까 더욱 위로가 되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라서 더 마음에 와 닿았죠. 우리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대화였어요. 정자 씨,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뭘요?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순옥 씨와 영희의 차이점은 뭘까요? 순옥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도 않고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죠. 반면에 영희는 요즘 들어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금방 민수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그날 저녁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자야, 몸은 좀 어때? 화요일에 못 만나서 걱정됐어. 응, 좀 나아졌어. 고마워. 다행이네. 그런데 오늘 민수가 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또 민수 이야기네요?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민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낸다고 해. 일본으로 가는 거래.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래, 잘 됐다.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영희와 순옥 씨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 저는 영희 대신 순옥 씨와 만났어요. 영희에겐 또 다른 핑계를 댔죠. 순옥 씨와의 만남은 정말 편안했어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순옥 씨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정자 씨, 요즘 어떠세요? 딸분은 좀 어떠시고요? 순옥 씨는 항상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수진이는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역시 젊은 분들은 적응력이 빨라요. 정자 씨도 많이 안심되시겠어요. 정말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영희는 제가 자꾸 만남을 미루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전화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정자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예전에는 화요일마다 꼭 만났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금방 나아질 거야. 혹시 나랑 만나기 싫어진 거야?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다행인데 혹시나 해서.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서는 의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영희를 만났어요. 정자야, 여기서 뭐해? 어? 영희야, 집에 가는 길이야. 집이 어디 있다고 여기서? 영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맞아요. 영희 집과 제 집은 다른 방향이거든요. 아, 순옥 씨라고 새로 이사 온 분이랑 차 마시고 오는 길이야. 순옥 씨? 누구야 그게? 부녀회에서 만난 분인데 좋은 분이야. 요즘 그분이랑 자주 만나? 가끔 동네 분이니까. 그래서 나랑 못 만나는 거야?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다행인데. 혹시나 해서.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서는 의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영희를 만났어요. 정자야, 여기서 뭐 해? 어? 영희야? 집에 가는 길이야. 집이 어디 있다고 여기서? 영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맞아요. 영희 집과 제 집은 다른 방향이거든요. 아, 수독 씨라고 새로 이사 온 분이랑 차 마시고 오는 길이야. 순옥 씨? 누구야 그게? 부녀회에서 만난 분인데 좋은 분이야. 요즘 그분이랑 자주 만나? 가끔 동네 분이니까. 그래서 나랑 못 만나는 거야?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그랬잖아. 몸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영희가 따주는 투로 말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들킨 것 같았어요. 영희야, 화났어? 화난 게 아니라 서운해. 우리가 60년 친구인데 다른 사람이랑만 만나고 나는 피하고. 영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영희야, 요즘 우리 만나면 네가 민수 이야기만 하잖아. 내가 수진이 걱정된다고 해도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언제 관심 없다고 했어? 말로는 관심 있다고 하지만 느낌이 다르잖아. 순옥 씨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줘. 그래서 나 대신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대신이 아니라 그냥 편해서. 60년 친구보다 간 만난 사람이 더 편하다는 거야?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성했어요. 60년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편한 건 아니잖아. 요즘 영희 너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뭐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진짜로 들어주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영희층에 도착했어요. 영희가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그 순옥 씨랑만 만나. 60년 친구는 필요 없으니까. 문이 닫히고 영희가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남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친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이야. 하지만 한편으론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영희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6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너무 안일하게 만든 걸까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순옥 씨를 생각해봤어요. 순옥 씨는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요. 영희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60년 우정과 새로운 우정, 어느 게 더 소중할까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새로운 관계가 더 따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년 우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영희와 그렇게 헤어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영희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6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면서도 허전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순옥 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동네 산책도 함께 해요. 오늘도 순옥 씨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순옥 씨는 제가 영희와 갈등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자 씨,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오랜 친구와 좀 서먹해져서요. 친구와 갈등이 있으셨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순옥 씨는 자세히 캐묻지 않고 그냥 이해해 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년 친구인데 요즘 들어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60년이요? 정말 오래된 우정이네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옥 씨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너무 오래된 관계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배려하려는 노력도 줄어들고요. 맞는 말이에요. 영희와 저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서 영희를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정자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 어색했지만 인사는 해야겠더라고요. 영희야,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60년 친구 사이에 이런 침묵이 있을 줄이야.
정자야, 우리 이렇게 계속 지낼 거야?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글쎄, 영희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는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영희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영희야, 너 정말 모르겠어? 내가 왜 서운해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수진이 이혼 얘기할 때 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 기억해. 걱정해줬잖아. 걱정해준 게 아니라 참으면 됐을 텐데라고 했잖아. 그리고 수진이 성격에 까다롭다고도 하고.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요? 제가 예민한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힘든 이야기 하는 중에도 계속 민수 자랑만 했잖아. 민수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 좋은 일이니까 나누고 싶었던 거지. 좋은 일을 나누는 건 좋아. 하지만 상대방 상황도 봐가면서 해야지. 그럼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네 기분 때문에 말 못하라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트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자야, 솔직히 말하자면 너도 이상해. 나랑 60년 친구하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하고 그 순옥이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갓 만난 사람한테 우리 사이 이야기까지 다 하고 순옥 씨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순옥 씨는 내 마음을 이해해줘. 너처럼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아.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 하고 있잖아. 반성? 내가 뭘 반성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모르겠나 봐요. 영희야, 우리 좀 관둬. 이렇게 계속 싸울 거면 관두자고? 60년 친구를 관두자고? 60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해.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는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영희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래, 알겠어. 60년이 별거 아니지? 그럼 정말 끝내자. 영희가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영희와 마트에서 그렇게 헤어진 후 2주가 더 지났어요.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이야. 저는 순옥 씨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마치 영희의 빈자리를 순옥 씨가 메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영희의 민수를 만났어요. 영희 아들이요. 동자 이모!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도 민수를 어릴 때부터 봐서 반가웠어요.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이모, 우리 엄마랑 요즘 안 만나세요? 역시 영희가 민수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좀 바빠서.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세요. 60년 친구인데 이렇게 될 일인가 하면서. 민수의 날에 마음이 찔렸어요. 영희도 서운해하고 있구나. 이모, 사실 엄마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일로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영희 남편이 아프다고요? 간암 초기래요. 수술해야 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희가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엄마가 이모한테 말하고 싶어 했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 달 전이면 우리가 마트에서 싸운 그 즈음이네요. 영희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이모, 영희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때 친구가 필요한데. 민수가 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영애가 남편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는 뭘 했죠? 순옥 씨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희 생각만 계속 났어요. 60년 친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혼자 보내고 있다니. 다음날 저는 영희 집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발길이 멈춰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순옥 씨와 만났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정자 씨, 그 영애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응, 왜? 부녀회에서 다른 분들이 그러는데 정자 씨 욕을 하시더라고요. 내 욕을? 60년 친구를 새로운 친구 때문에 버렸다고 배신자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배신자라고요? 영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정자 씨가 딸 이혼 일로 예민해져서 시비를 걸었다고도 하고 영희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자 씨, 화나시죠? 저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순옥 씨가 위로해 주려는 건 고마웠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영희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정자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영희가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고 다닌다니.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야. 영자야, 왜 갑자기 네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다녔다며. 무슨 소리야. 부녀회에서 내가 배신자라고 했다며 딸 이혼 일로 이민해져서 시비를 걸었다고도 하고. 누가 그런 소리를. 여러 사람이 들렸어. 부인하지 마. 전화 너머로 영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야,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미안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그럼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영희야, 난 정말 실망이야. 60년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너도 나한테 실망스러운 거 많았잖아. 내가 남편 아프다는 거 모르고 다른 사람이랑 놀고 다니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건 네가 말을 안 해서. 말을 안 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표현했는데 넌 순옥이란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었잖아. 내 남편이 암 진단 받고 수술해야 한다고 할 때 넌 어디 있었어? 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 다야? 60년 친구면 눈치라도 챌 수 있잖아. 나도 너한테 많이 실망했어. 친구가 새로 생기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둘 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화로 싸우고 있는 게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건 너도 원하고 나도 원했으니까. 영자야,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않았어. 그래, 알겠어. 그럼 정말 끝내자. 60년이든 뭐든 소용없으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애가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참 주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영희와 그렇게 전화로 싸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사이에 수진이한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이혼 절차도 끝나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고요. 엄마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후련해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그런데 영희 이모는 요즘 안 만나세요? 예전에는 맨날 만났는데. 수진이도 영희를 궁금해하네요. 좀 바빠서. 혹시 이모들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역시 눈치가 빠른 수진이에요. 그냥 좀 서먹해졌어. 엄마, 60년 친구잖아요. 뭔 일 있어도 풀어야죠. 수진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맞아요. 60년 친구인데. 그런데 며칠 후 순옥 씨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자 씨, 영희 씨 남편분이 수술하셨다는데 많이 위험하대요. 뭐라고요? 간암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진행됐었나 봐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희 남편이 위험하다고요? 정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라고 들었는데 정자 씨 가보실 거예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용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60년 친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니.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60년 우정이 이런 걸까요? 힘들 때 서로 등을 돌리는 게?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았어요. 멀리서 영희가 보였어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영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늘 당당하고 밝았던 영희가 이렇게 작아 보일 줄이야. 저는 한참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영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영희야, 정자야, 어떡해? 민수한테 들었어. 아저씨가 많이 위험하다고.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은 했는데 많이 진행돼 있었나 봐요. 의사가 좀 어렵다고. 영희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많이 무서웠나 봐요. 저는 영희 옆에 앉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희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네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60년 친구면 알았어야 했는데. 영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자야, 나 좀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수진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 진짜로 위로해주지 못했어.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60년 친구가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자야, 나도 너무 외로웠어.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네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 사이가 그렇게 돼서 정말 혼자였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영희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영희야,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 우리가 함께해. 정말? 응, 60년 친구잖아. 이런 때 서로 도와야지.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60년 동안 잡아왔던 그 손이었어요. 정자야, 그동안 네가 춘옥 씨랑 친하게 지낸 것도 내가 너무 질투했어.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게 싫었어. 나도 그랬어. 네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서운했어. 우리 둘 다 바보네. 60년 동안 뭐 했는지.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영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남편이 어떻게...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영희가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안돼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영희의 남편이 괜찮아졌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자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서 함께 밤을 새웠어요. 60년 친구가 함께 있어주니까 영희도 많이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영희가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응, 그래. 이번에는 진짜로 서로 이해하면서.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네 마음도 헤아려야 하는 건데 내 이야기만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그 새벽 우림은 60년 우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도 이야기했죠. 6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너무 안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하라는 노력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60년 우정도 계속 갖고 와다가야 한다는 걸요. 영희 남편이 수술 후 많이 회복됐어요.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서 퇴원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영희와 함께 병원을 다녔어요. 60년 친구가 이런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몇 달 만인지 모르겠네요. 정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 영희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남편이 회복되니까 마음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정자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우리가 60년 친구인데. 60년. 정말 긴 시간이네. 영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20대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에요. 영희가 가져온 거였어요. 이 사진 보니까 그때 생각나지? 그럼 얼마나 어렸어? 그때는 6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가 될 줄 꿈에도 몰랐지. 그때는 우정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맞아. 우정도 계속 갖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 우리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서로 어디서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자야,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지? 네 말 진짜로 들어주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새로운 친구가 생기니까 너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고. 그 순옥 씨는 어떻게 지내? 영희가 순옥 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질투했을 텐데 이자는 담담하게 물어보네요. 순옥 씨는 좋은 분이야. 하지만 너를 대신할 수는 없어. 나도 이제 알겠어.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야겠어. 너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영희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영애야, 너 많이 달라졌다. 날 먹어서 철이 든 거지.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 60년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걸 깨닫다니 늦었지는 다행이야. 늦었다고? 아니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지내자. 영희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첫째,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둘째,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되 도움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기. 셋째, 다른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기. 넷째,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정자야,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친구하자. 그래.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맞아. 그게 진짜 성숙한 우정이지.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매주 만났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를 두고요. 그리고 저는 순옥 씨와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영희도 부녀해서 다른 분들과 더 가까워졌고요.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영희가 순옥 씨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자야? 그 순옥 씨 소개줘. 나도 친구 삼고 싶어. 정말? 질투 안 해? 질투는 무슨. 좋은 분이면 나도 친해지고 싶지. 그래서 셋이서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영희와 순옥 씨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정자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시던데. 순옥 씨, 영희가 순옥 씨를 정말 좋게 생각하더라. 영희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질투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네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친구들도 있고 다른 관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정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영희 이모랑 화해해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나이 먹어서 철이 든 게 많아. 뭘 깨달았는데요? 친구 강제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 오래됐다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엄마가 철학자가 다 됐네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영희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자기 이야기만 하지도 않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6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우정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변하기도 하고 상황도 달라지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하지만 그런 걸 겪으면서도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진짜 우정이 아닐까요? 젊을 때는 우정이 당연하고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정도 서랑처럼 계속 갖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지내고 싶어요. 60년 우정이 이번 위기를 통해서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가 된 것 같고요. 영희야, 고마워. 6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자.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면서 말이야. 노년의 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게 많네요. 진짜 우정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